자, 207 대충 읽어가면서 이것은 키어 바이러스 키어 그 바이러스 학을 공부한 생물학자인데, 생물학자가 말하자면 조금 그룹에서 같은 패턴을 하려고 하면은 그 나름대로 그 키어라든가 이런 쪽에 문화 속에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영향을 좀 받으신 글인 것 같습니다. 자, HIV와 트루바다에 관하여 남을 것이 어떤 친밀감 5번째에서 2014년 말에 나는 뉴욕시에서 게이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큰 섹스 파티 주최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대개 이런 이메일과 시간과 장소, 복장, 참가비가 적혀있다. 그때까지는 모든 파티가 콘돔 사용자 전용이었지만은 안전한 성관계 방식이 새로 추가되었다. 트루바다 예방 조치를 했거나 또 바이러스 미검 절차인 참가자는 콘돔 없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이메일에 주목한 것은 뉴욕에서 하나 남은 콘돔 필수 파티에서 온 이메일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터정이 아닌 일종의 정책 성명서였고, 이런 이메일은 전에도 그 후에도 받은 적이 없다. 성명서에서는 안전한 관계가 중요하며 콘돔은 안전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파티는 아직도 이것이 필수이며 현실은 유일하다. 지금 생각하면은 낯선 시대의 기억이자 유물처럼 느껴졌다. 나는 양쪽 파티에 모두 가봤다. 하나는 지저분한 브루클린 지하실이었고, 다른 하나는 콘돔 필수 파티인 미드타운의 개인 주택이었다. 많은 남성들이 그곳에서 모두 참석한다. 이런 파티를 나는 그런 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나체 남성들이 가득한 방에서 옷을 벗고 있을 수가 있다. 그것은 남들의 몸을 훔쳐봐야 하는 탈의실이 아니고 파티장의 핵심이 그것이다. 여기서 발기된 몸은 신나는 것이며 가능성으로 가득 차있고 스트레스를 않다. 즐거운 기분은 힐링이기까지 하다. 나는 이 두 파티에서 당시 파트너였던 웨슬리와 같다. 그것에서도 우리는 대부분 둘이서만 관계를 했는데, 집에서는 달리 불운을 찍는 것 같기도 했고 색다른 자극이 느껴졌다. 어느 면은 다른 이들과도 관계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불운과 즐거운 사이에서 전율이 들었다. 파트너가 아닌 사람과 어울보다도 수위가 높은 것을 할 때는 항상 콘돔을 사용했다. 웨슬리와 나는 한 살 차이였고, 우리는 에이즈가 발발하고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 게이 세대다. 1995년에 미국에서 5만 명이 죽었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나는 13살이었다. 이것이 죽인다는 것을 알았고, 이런 쾌락도 걱정과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섹스에 관해서 처음 배운 것은 텔레비전 나온 가포시 6종에 걸려서 초췌해진 32세 환자의 병변이었다. HIV는 역시만 죽은 것이 아니었다. 한 가지 양식과 한 정리의 쾌락도 죽였다. 내 몸과 다른 놈이 잠시나마 필면의 운명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만날 가능성을 지어버렸다. 이것이다. 모두가 지켜보도록 모두도 벗은 다른 이의 육신, 내 육신의 내 죽음이었다. 내가 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 먼저 HIV와 죽음에 관해서 알았다. 게이가 되면은 죽음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래도 지금 나는 남자와 산다. HIV는 나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모르는 HIV 이전 시대가 그립다. 그 과거의 이미지는 향연적이다. 부두 옆에 버려진 건물에서 오러를 할 수 있었으나 악의 분관계는 많은 이들에게 불가능했고, 동성애자의 결혼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게이가 제 몸을 사용하는 방식 때문에 위협받는 세계에서 동성애적인 관계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결혼할 수 있지만 대신 걱정하는 쾌락을 잃었다. 나는 걱정한다. 그래서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는 1대1 독점적인 관계에서 한다. 하지만 누가 알겠는가? 바람이야 누구나 피우는데, 이성애자도 1980년대를 거쳤거나 80년대에 태어난 이들은 사랑과 성을 두려워하는 세대가 되었다. 리자베 양성자인 작가 폴 모레트는 1988년 출간 회후로 저당 잡힌 시간에서 이렇게 썼다. 나는 이미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내가 모르는 이와 섹스를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를 이었다. 성병에 걸려 죽는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수치스럽다고 느끼던 것 같다.
알렉산더 지인은 당신 디어의 이야기를 한다. 해가 질 무렵에 남성들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서로 안전한 거리에서 자유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만지지 않는다면 다치지 않을 것이다. 에이자와에게 치료 가능한 만성 질환이 된 후에도 나는 여전히 HIV이 치명적이라고 느낀다. 확진이면 사랑을 잡고 서로 신뢰하며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늘 해왔다. 나 자신도 HIV 양성인 사람과 데이트하는 것에 거리낌이 있었다. 걱정을 해소할 약이 있다면 먹었을 것이다. 또 몸에 감염이 아니라 트라우마가 생긴 마음을 치료하는 약은 말이다. 당장 그 약을 먹었을 것이고 시도 때도 없이 그랬을 것이다. 이런 삶에 대한 아주 그런 삶의 인간의 육적이고 본능적이고 그 삶의 패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또 그림을 잘 그렸네요. 자, 빛이 이렇게 띄니까 자 이렇게 해서 최근 또 몇 가지 개념 정리를 해보자. MSM 남성과 섹스하는 거, 개인의 키와 달리 정치적인 사회적 함의가 없는 용어. MSM은 HIV 신규 감염 위험이 가장 큰 집단이다. 불의 노출전 예방조치, 불의원 HIV 음성인 사람들이 음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약이다. 트루바다 현재 승인된 유일한 약이고 2004년부터 HIV 치료제로 사용되었지만 12년에 HIV 음성인 사람들의 예방조치용으로 승인되었다. 이 중에서 트루바다는 HIV 음성인 사람들에게 특정하게 사용되는 약물을 가리키며 미국 게이 커뮤니케이션 거의 보편적인 약칭이다. 미검출 HIV 항생이지만 로바이러스 치료제인 감염이 통제된 경우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들이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은 제로다. 트루바다는 2012년에 시장에 진입했으나 2013년까지는 많이 처방되지 않았다. 트루바다의 제조 판매사인 길드 서연서가 2016년에 보고한 것에 따르면 파리스 9만 명이 트루바다를 복용했고 뉴욕주에서는 1만 2,500명이 처방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절대다수가 뉴욕에서 받았다. 예방조치를 시작한 사람 수는 2013년 말에서 15년까지 2년 동안에 5위로 급증했다. 18에서 40세 남성 29% 이미 트루바다를 복용하고 있다고 추정이 된다. 뉴욕시 보건 결과를 보면은 나도 일주일 동안에 저 수치 들었다. 당시 나는 낯선 사람과는 관계를 하지 않았다. 내 전 남자친구인 칼리카공은 그는 한 달간 집을 비운 뒤에 내 삶을 들었고 나는 그가 바람이 피우는 친구를 찾았다. 사실은 즐거워 짐작하고 있었다. 우리는 1년 동안에 무방비를 해왔다. 나는 항상 남자친구와는 무방비를 했는데 내겐 그것은 서로 신경 쓰고 배려하며 신뢰를 쌓았다는 징표였다. 상인이 3개월 후에 나는 그에게 무료 진료소에 가자고 했다.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와 관계를 하면 아주 자유로운 기분, 통제할 수 없는 만큼 자유로운 기분이 된다는 이유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 내 몸은 당신의 손에 달렸으니 나를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내 눈을 보며 자기를 믿어도 된다고 했다. 나는 그를 진심으로 믿었다. 그가 바람을 피우는 것이 발각된 뒤로 우리는 콘돔을 사용했고 나는 검사를 받았다. 나는 나 아닌 다른 사람과는 그것이 생소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것은 오직 나만이 누리는 친밀함이었다. 나는 그의 말이 진실을 믿었고 그가 안전하게 바람을 피웠다고 믿었다. 전 남자친구는 한 번 더 기회를 얻어겠다. 그는 또다시 이것을 놀랬다. 그들 중에 한 사람 누구였는지 모르겠다. 이 부력을 제안했다. 그때는 2013년 주변에 트루바다에 가나에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브레이크와 미검처럼 데이팅 앱에서 안전한 것에 올라가 있지 않았다. 게이 운동 과정에는 프랩을 파티 약물이나 동국물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약은 칼리크와 내가 다시 합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했다. 칼리크는 친구에게 들어가다 한 명을 빌려갔고 우리는 매일 하나씩 파란색 그늘을 삼겼다. 하지만 일주일 뒤에 그를 별로 만질 새도 없이 나는 그의 삶에서 떠났다. 프랩은 그와 건너없이 섹스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를 안전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HIV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쩌면 난생적으로 나는 이것이 두렵지 않았다. 내가 들은 건 사랑이었다. 우리가 서로에게 준 상처는 약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떠났고 떠나려고 노력을 했다.
두루바드는 단일 약물이 아니라 엠트리시타빈 또 테노포무르산염이라는 두 개의 약물이 조합된 것이다. HIV가 치료제는 다수의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로 구성되는데 HIV는 다른 병과들이 일어나 하나의 치료제만으로는 경소 내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RNA 바이러스는 HIV는 복제 실수가 잦아서 돌연변이가 많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단일 바이러스가 동시에 두세 개의 약물에 저항할 가능성은 개별 확률이 없이며 그 값은 영원히 도달하지 않을 0에 가까워진다. 성노동자 남성과 성하는 관계, 다수와 관계하는 사람 등 HIV 감염 위험군도 두루바드를 복용하면 감염 위험 없이 무방비를 할 수 있다. 일주일에 4번씩 약을 복용한 사람의 HIV 감염률이 96% 감소한다. 매일 복용하면 감소율은 99%에 가까워진다. 어느 두루바드 연구에서는 시험에 참가한 사람 중에서 HIV에 걸린 사람은 없었다. 노출 전의 예방조치인 프렘 말고도 노출의 예방조치가 있는 찢어지거나 위험성이 있는 것을 한 후에 먹는 약이다. 이 약물은 바이러스가 T세포를 찾아가서 감염시키기 전에 바이러스의 복제를 제어한다. 바이러스는 절대 일부가 되지 않는다. HIV 전파를 예방하는 데 프랩은 적어도 컨돔만큼 효과적이다. 컨돔은 지속해서 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항문을 통한 HIV 감염을 79%까지 줄인다. 컨돔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라면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남성이 그렇지 않은데 또한 안 했을 때의 HIV 감염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프랩을 복용하는 동안에 HIV 음성인 사람들은 혈류의 항트로바이러스 약물이 지속적으로 들어다니고 있기 때문에 혈액에 바이러스가 없다. HIV 양성이지만은 미검출인 사람은 혈류에 항트로바이러스 약물이 있어서 혈액에 바이러스가 없다. HIV 전염의 측면에서는 HIV 음성이면서 프랩 복용 중인 사람과 HIV 양성이면서 미검출인 사람을 구분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오랫동안에 콘돔과 관련된 전경성 정치가 존재해왔다. 보수적인 게이 건강단체는 두루바드의 격리를 반대했다. 에이즈 보건 재단 대표인 마이클 와인스타인은 두루바드의 반대 운동을 지속해왔다. 이 때문에 두루바드 제조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 판매에 조심스러웠고 아니더라도 매독 같은 감염 걸리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싱글일 때 나는 꾸준히 사용했다. 책임감과 자기 배려 같이 훌륭한 남성은 항상 이것을 사용한다고 믿었고 나는 그런 남성이 되고 싶었다. 이성애자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무방비로 건너잇을 정의감이라고 책임을 받았다. 이 남성은 에이즈 이전에도 비행성적이라고 취급되어왔다. 우리는 자신이 선착자, 일탈자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계속해서 증명했다. 이성애자들은 그와 동일한 정치적 짐과 HIV의 역사를 짊어지고 신대에 가지 않는다. HIV 액티비즘 시대의 게이 섹스는 담론의 중심이었다. HIV는 성병이었다. 우리가 섹스하는 방식이고 생과 사를 결정했다. 생과 사를 역행해서 살아남는 거가 더 피터 스테일리 논쟁하는 장면을 본다. 여기서 동성결혼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에서 우리는 기꺼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숨겼다. 기업 미디어 훈련 경보자 감시 단체인 글래드에서 일한 나는 나의 전 파트너는 사람들에게 동성애 대신에 게이라고 말하기 가르쳐다. 동성애라는 말은 사람 얼굴에 같다고 제기 때문에 싸움은 상대가 우리가 어둠 속에서 하는 역겨운 행동을 상상하지 않을 때 더 쉬워질 것이다. 우리는 게이의 사랑이 이성애 같은 걸 준 핵가족과 다르지 않다고 설득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권리를 획득했다. 게이의 사랑도 마찬가지. 한 달에 3번 한 사람의 파트너 정상체위 7번 안전하는 것. 그러나 긴장감은 늘 존재했다. 기여는 성적 문화적 선동이다. 학문 성경을 말하자면 우리의 것이다. 이제는 시트콤에서 이성의 거부의 패킹에 관해서 농담을 한다. 하여튼 내가 등장하기 전에 게이들은 오랫동안 그레인들을 사용해왔다. 또한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모노가미시 파트너가 있는 상대에서 합의하에 홀로 또는 그 불이 함께 다른 이들과의 나누는 것을 행해왔다. 게이와 HIV 항일 전가들 사람들이 콘돔을 배포하고 사용법을 알려주는 문제로 공립학교, 가톨릭 교회 등 보수 기관과 투쟁해왔다. 콘돔만으로 HIV 전염을 통제하지 못한다. 에이즈는 지금도 증가하고 있다.
나는 한때 HIV와 동성결혼, 엔게이지를 한때 묶는 정치를 믿었다. 컨돔은 중요하고 세크는 절제되고 안전하고 점잖아야 한다는 논리. 아들의 가정에서 나고 자라며 나는 어제나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두려워했다. 여자만 욕망했을 때에도 나는 내 욕정을 제약시했다. 내 가정에서는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며 성결을 지키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동정을 지키는 것이 특히 남성의 어른이었고 어른이 되는데도 머릿속에 굳어진 이런 보수적인 정치적인 태도를 바꾸기는 어려웠다. 나는 항상 사용하니까 이렇게 지난 30년의 전통적인 서사는 생존의 서사였다. 우리는 역병에서 살아남았다. 이야기는 너무 평균적일 뿐 아니라 진실도 아니다. 역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결혼을 쟁취했다. 내가 대부분의 관계를 너무 편하게 바라본다고 줄곧 생각해온 제도에 동화된 것이고 그 사람이 기여한 섹스, 또 기여한 난잡함, 기여한 분노, 혼돈 없는 거, 또 기여한 분리주의, 이 기여한 개혁주의, 기여한 사랑의 자유를 잃어버렸다. 모두 이성의 자유,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HIV는 부미와 절제, 일부의 처제를 믿는 개인 남성에게 부위를 부여했다. 그리고 그 부미를 이용해 결혼할 법적인 권리를 얻었다. 두루받으는 섹스, 스와핑, 스리섬, 새로운 성적인 것을 나아가면서 신체적으로 원하니라 문화적으로 안전하게 만든 콘돔에서 한 걸음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프랩이 게이와 이성애자를 모두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내용들은 많이 어느 정도는 드러나 있지만 젊은 세대들은 또 잘못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알고 또 내 자신을 지키고 또 내 자신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도 들어집니다. 들어보다는 두개를 것도 새로울 것도 없다. 그 안에 있는 한과의 소재는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왔다. 맞다. 이윤도 한몫한다. 이윤도는 이 주장 프랩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로 반박할 수 있다. 길러야되는 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 세계 선동을 하루는 들어바들을 복용하다가 최근에 중단한 친구를 만나서 들고 또는 길러도 본인 상한에서 걸려서 나는 그냥 독신이고 이렇게 나는 이 역시가 사보험 가입자 길러드 보조 프로그램 3년세를 넘긴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역시 최고의 해방운동 또 이렇게 만나서 콘돔과 프랩 또 뭐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행위는 그래서 계획임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다. 나름대로 어떠냐고 이렇게 프랩과 우리는 훌륭한 HIV 치료제와 예방약 둘 다를 손에 넣었다. 약물이를 완전히 치료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살아있기 위해는 해주고 있다. 이 역시는 들어받으는 비교적 대세가 되었다.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위험하다. 모든 섹스가 마찬가지다. 나는 나를 깊이 사랑하지만 내가 그만큼의 사랑을 돌려줄 수 없던 사람들과 또 자기도 했다. 지난 3년간 나는 새로운 종류의 캐릭을 상승을 하게 됐다. 놀라움도 이 즐거움도 내 몸에 기꺼이 거주하고 있다. 나는 내가 깊이 신뢰하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생사에 걸렸던 위태로운 기분에서 벗어나는 적이 없다. 내가 이 남자에게 사랑을 맡긴 것이 옳았다. 뭐 이런 것들이 늘 걱정, 염려 속에서 지내는 이분들의 기업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네요.